네, 신문협회가 이틀 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문업계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데 정부 광고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신문사들이 어려우니까 빨리 정부가 돈 풀라는 이야기죠. 양질의 뉴스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문사들이 신문 경영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홍보 예산도 증액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신문협회 주장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들 신문사들 대부분이 쓴 기사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 자영업 대책 발표할 때마다 또 세금 땜질 자영업 대책,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세금만 쓰는 대책, 세금 쏟아부어 16만 명 취업자 증가,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 이렇게 말했죠. 모두 신문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신문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영업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돈 쓰는 건 세금 펑펑이고 신문사들에게 정부 광고 뿌리는 건 세금 펑펑이 아닙니까? 최소한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문사들에 대한 정부 광고비는 2016년 6,100억 원에서 지난해는 9,4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년 만에 50%나 성장한 것이죠. 올해는 1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경제 고수만의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이게 경제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신문협회 주장. 아니, 제가 아까 양질의 정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양질의 뉴스, 정확한 정보의 제공. 이 신문협회 성명서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웃은 이유가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국민들이 좀 코미디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광고비 집행액도 올해 1조 넘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해가 9,440억 정도 되더라고요. 9,443억 원이요. 근데 올해 이미 그러니까 4월 달까지 기준해 가지고 한 800억 원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과한 거죠, 뭐 1조. 그렇죠. 초과했고 지난해보다 그렇게 많이 집행을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저희 징징거리는 것도 좀 웃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주요 매체에 어울리지 않게 사실은 뭐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보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들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양질의 뉴스 이게 제가 볼 땐 너무 안 어울리는 오신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신문사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 시장은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 있다고 봐요. 그럼요. 경쟁적인 환경에 있으면은 왜 특정 신문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산업이라든가 산업적인 측면이든 아니면은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이 약해진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전혀 안 약해질 것 같고 대다수 아마 청취자들은 아마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정리되면은. 아니, 편의점 업계가 안 좋다고 해서 편의점 협회에 1년에 1조 원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이 뭐 긴급재난 지원금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같이 하던 신문사가 그 신문사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저는 뭐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회에 그러니까 피해가 올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협회 성명서를 보니까 1분기에 뭘 못해서 이제
매출이 격감했냐고 썼냐면 포럼이나 이벤트 행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직 기자들에게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문 기자들에게 포럼이나 이벤트를 하면 그 티켓을 기자들이 나가서 중소기업들에게 팝니다. 예, 그렇죠. 저도 그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사실은 팔을 비트는 거예요. 예. 광고주들 팔을 비틀어서 포럼이나 이벤트를 하면서 그걸 강매를 사실상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신문에 어떤 돈벌이를 하면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광고비로 보존해 줘야 된다. 이런 자본주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논리로 따지게 되면요. 예. 사실 우리나라 언론 시장은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좋아하는 구조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1분기에 18%나 매출이 성장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코로나로 갇히니까 디지털 구독자 수를 확 늘려버렸습니다. 그건 정말로 뉴욕타임즈의 양질의 정보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독자들이.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어떤 걸 했냐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는 무료로 제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만 뉴스들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600만 명에 지금 달했고 매출이 1분기에 18%나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장에 맞춰서 오프라인 시장이 잘 안 되니까 온라인 시장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경영이고 자본주의인데 그런 경영과 자본주의를 주장해야 될 그리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신문들이. 그렇죠.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문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게 예. 100%로 제가 생각하는데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양 산업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지를 시켜줘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신문협회가 이렇게 뻔뻔하게 이걸 그대로 주장을 하면서 이 돈 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뻔뻔한 것 같아요. 국민 세금을 이건 정말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이걸 추진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이거는 찬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하고 전 근로자 고용보험하고 이것도 또 헛갈리게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요. 예.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하나의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대부분이요. 예. 그런데 시장 경쟁에 우리가 그것을 맡겼을 때 결국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사실 생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 생존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사회 안전망 차원인 거죠. 예. 안전망 차원인데, 근데 이제 고용보험의 그 의미가 이게 보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보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사회보험 우리가 4대 사회보험 중에 하나잖아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이요. 예. 사회보험도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지만은 공공부조라는 게 또 하나 이제 사회보장제 또 한 틀이죠. 예. 틀인데 사회보험은 뭐냐면은 그 직접 당사자들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분담을 해가지고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고 공공부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적용 대상자들 다 이제 모두에게 주고 그 대신 세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재원을 이제 충당하는 게 공공부조인데 예. 이거 지금 사회보험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보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적용되는 경우예요. 정근로자 고용보험이라는 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래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정규직 같은 경우요. 예. 정년이 보장된 특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서 예. 보험료를 납부만 한다는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도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 보험 시장은 우리가 좀 이게 이제 뭐 이 경제학적인 개념이지만은 역선택이 작동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그 뭐 건강보험이 됐던 자동차 보험이 됐든 간에 보험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미래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일단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래 리스크가 이제니까는 발생할 확률이 큰 사람들이 예. 보험 가입을 되게 상대적으로 원하지요, 더요. 예? 예. 근데 보험회사 입장 속에서는 그런 사람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예. 건강보험 가입시키고 싶고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낼 확률이 별로 없는 사람, 그렇죠. 자동차 잘 안 쓰는 사람, 예. 이런 사람만 가입시키고 싶을 거라고요. 20대에는 팔기가 좀 그럴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험 시장을 그냥 자유롭게 놔두게 되면은 가장 그러니까는 그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큰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갖는다고요. 예. 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정반대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는 이제 우리가 민간시장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 제도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그러니까 이래서 이 그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담도 클 수밖에 없고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험료도 많이 내가지고 그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평생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그러니까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미 가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가입을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가입하려고 할 게 아니겠냐고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결국은 뭐냐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 사회보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초기부터. 아, 국민건강보험이랑 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예. 국민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거든요. 예. 사회보험도 우리가 건강보험도 보게 되면 젊었을 때는 별로 보험료만 납부하고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라든가 예.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되게 혜택을 보고 그렇죠.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 보험료만 납부고 되게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 시장은 기본적으로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민간 노동 시장이야. 그건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만은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 보장 차원에서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나 또는 정규직 노동자라도 정규직 노동자는 지금 고용보험에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고용보험이 없는 경우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면 실직을 하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어떤 뭐 실업에 따르는 뭐 보조금을 받게 된달지 이런 혜택이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 고용보험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근로관계가 예. 계약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있는 사람 노동자들한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 현실은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가장 취약계층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고용보험을 지금 못 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요. 50%가 채 안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요. 아, 그래요? 예. 전체 근로자의? 예. 전체 노동자의 50%가 안 됩니까? 그렇죠.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산업화 방식에 예. 우리가 굉장히 이 압축적으로 어쨌든 산업화를 했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임금 근로자를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금 근로자를 그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 종사자들이 예. 제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비임금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이요. 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상대로 우리가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규모가 그렇죠. 큰 나라란 500마리 말이에요. 넘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임금 근로자로 이게 흡수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임금 근로자 영역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 충분히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명퇴를 예. 하고 예. 예. 뭐 명태 이런 거 떠나서 이건 구조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게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예? 자영업자 비중이 큰데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니까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닌데 예.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제 어려움을 그래서 정부가 이제 허용을 해주고는 있지만은 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대신 그 대신 보험료는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예. 사용주도 그러니까 반 내고 한 실업급여를 절반 정도 내죠. 절반 예. 내고 그러는데 예. 자영업자는 자기가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담이 굉장히 크죠. 아, 예?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중이요. 예. 영세한 자영업자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또 그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들게 되면 다른 이제 4대 보험 같이 들어야 돼요. 예. 예, 연금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뭐 돈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4대 보험 다 들면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돈 벌이도 시원치 않다 보니까는 예. 그것도 이제 부담으로 느끼다 보니까 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정부에서 뭐 일부 좀 지원을 해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입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무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입 대상자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사업주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기피하는 거죠. 아, 사업주가. 예.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은 부담스러워 가지고 사업주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비용 부담 때문에 또 이걸 가입을 안 시키고 그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뭐냐면 임시 일용직들 대부분 여기 이제 해당되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인데 전체 고용보험 가입 안 한 층이 한 50% 되는데 예. 한 14%가 이게 차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 25%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음.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2000년대 이후에 흔히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 노동력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플랫폼 노동력은 20세기의 노사관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적용이 안 되는 경우예요. 뭐 기경제 말할 그렇죠. 때. 뭐 예. 앱 기반이든 어쨌든 간에 예. 우리가 뭐 이 퀵 서비스 배달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세기에 우리가 노사관계를 규정한 건 이제 그 대공황 때 만든 와그너법인데 거기선 법적으로 세 가지로 기준을 합니다. 노동자? 하나는 뭐냐면 예. 사용주냐, 노동자냐, 예.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 자영업자냐. 아. 이 세 가지 범주에는 없어요. 법적으로요. 근데 그렇군요. 플랫폼 노동력은 거기 어느 데에도 해당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범주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그룹이 생겨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우리는 그걸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소위 뭐 뭡니까 이 저 학습지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이제 캐디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플랫폼 노동력이 최근에 어쨌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습니다. 빠르게 예.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근로자로 취급이 안 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고용관계가 이게 불명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미가입자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영세한 자영업자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냐면은 임시 일용직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예. 본인들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하게 하고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기업이 내줄 것을 정부가 또 일정 정도 내주고 이런 식의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그 이 전 국민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제를 예. 도입을 하지 않는데 단계적 도입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계적인 예.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단계적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다 하려면은 지금 현재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틀 속에서 도입을 하려면은 좀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손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손볼 게 좀 있을 많이 것 있어요.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법적인 틀 내에서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급하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특히 이분들이 주로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분들이요. 그렇죠. 주로 타격 보는 사람. 정규직 같은 경우는 타격 별로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상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예술인들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했죠. 이 고용노동부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 말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 했는데 대통령 말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다면은 다 도입해도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지금 20대 국회도 얼마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렵다면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예. 하자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한 것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술인 그랬는데 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만 이제 처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예.
포함을 안 시켰죠. 예. 포함을 안 시키고 이제 그것도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본회의에서 해가지고 예술인만 이제 어쨌든 처리가 됐는데요. 예. 특수고용 노동자가 처리가 안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 국회 처리 안 된 이유가요.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 한 20%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은 보험 보험이 하시는 분들이요. 보험 판매사들이요. 예. 20%나 돼요? 예. 예.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냐면 근로자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아. 예. 예. 이게 근로자로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반대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기업들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그러니까는 예. 보험업계가 반대하니까 이거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 보험업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금리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제 부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가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한테 좀 이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좀 처리를 해달라고 이런 이제 뭐 이제 전화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그러니까는 가장 취약한 진짜 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예. 고용보험제도가 진짜 혜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배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은 오히려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예. 그리고 비정규직이랄지 자영업이랄지 이런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일부 정규직 예. 노동자들이 일부 또 보수 언론들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천박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는 혜택 볼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규직들한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고 있는데 예. 그거 그러니까 사실 젊은 분들은 나 예. 평생 1년 내내 이용도 별로 혜택도 안 보는데 예. 그거 내는 거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운동해서 평생 건강한 예. 부유층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 제도가 매우 불리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금도 있잖아요. 세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 더 많이 번다고 더 많이 내야 되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아까부터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예. 하신 거군요. 이게 예.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 안정망 구축을 해서 어떤 공동체가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입니다. 이제 정규직이라든가 평생 고용이 보장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 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예. 다 수용하는 이유는 예.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겠냐.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본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혜택을 그러니까 자기 능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능력만 가지고 됐으면 아프리카 가든 방글라데시 가든 간에 자기 그렇게 부를 벌었어야 되는데 예. 미국 사회의 시스템이라든가 그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예요. 미국 사회 중산층으로 태어난 게 큰 축복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중산층 이상으로 태어난 것도 큰 축복인 한국에서 것이고. 돈을 많이 예. 버시는 분들이 예. 자기 개인의 순수한 자기 개인 능력만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번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사회적으로 사실 맞습니다. 예. 상당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뭐 예. 교육 시스템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자기 버는 것 중에 일부를 예. 더 내는 게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사회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사실 19세기 말부터 사실 사회보험제도는 이미 도입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 대통령도 이야기한 단계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재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재원 이야기 차츰 해보고요. 단계적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빨리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지금 가입하라 그래도 1%도 안 된다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요. 예. 영세한 사업장한테 이제 두루 누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예를 들면 예. 그 지원 안 해주면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사용주가 낼 것까지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또 이제 국민연금 가입도 이렇게 이러고도 그러니까 이게 수반된단 말이에요. 예. 고용보험 가입하려면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지금 현재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게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연금 같은 경우를 드시는 분들도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들면 좋겠지만은 예. 지금 노후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현재가 지금 어려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축할 여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그렇죠. 저축을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예. 보험료 자체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고용보험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가입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 들어도 되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누군가요? 그게 주로 뭐냐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라든가 아. 그다음에 군인연금 가입자라든가 공무원과 군인. 예. 그다음에 저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따로 이제 연금을 이제 가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에 이제 그러니까 우체국 연금 가입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요. 예. 한 100만 명 되겠네요. 예. 이분들이 꽤 돼요. 100만 명 훨씬 넘어요. 그렇습니까? 넘는데 예.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는 안 내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사회보험 성격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도 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혜택을 볼 게 없다 하더라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들도 예. 내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걷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거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용보험료 1년에 걷는 것 중에서 한 20%는 더 추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기금을.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혜택을 볼 게 없기 때문에 안 내는 이게 아니라 이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요. 예. 사회보험 기본 성격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것이고요. 누가 다 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저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것 가지고도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그러니까 무상으로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에는 예.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대형 사업장 같은 자영업자하고 1인이 자기 혼자 하는 정말 셀프 인플로이드 하는 그런 자영업하고 5인 미만 자영업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뭐 5인 이상이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뭐 세금 내는 걸 할지 뭐 여러 가지 건강보험의 기준이 있는데 비슷하게 고용보험도 어떤 기준이나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예.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예.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하려면은 가는 게 뭐냐면요. 이 지금 현재 틀 속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취약계층들을 그러니까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예. 예? 무상으로 뭐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에는요. 예. 그렇게 만약 무상으로 해줄 거라면은 예.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사회보험제도에서 공공부조로 좀 성격을 바꾸자. 공공부조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공공부조예요. 예. 사회보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상급식 그러니까 수혜 학생들은 대상 학생들은 예. 다 누구나 똑같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반면에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세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 선별적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왜 이재용 아들한테 그러니까 공짜밥을 줘야 되느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공짜밥이 아니거든요. 이재용 씨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선 이걸 그 무상급식을 그 자녀들이 얻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도 누구나 국민 누구들한테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 안전망이라고 마련해 주는 거라면은 예. 결국 그 적용 대상자가 현재 그러니까 고용관계 속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은 그렇죠. 예? 사각지대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이걸 공공부조로 바꿔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사회 안전망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왜냐하면 실직을 했을 때 최소한의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기반을 해가지고 고용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기반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적세 같은 거죠. 사회보장 목적세 같은 거죠. 이게 사회보장 성격에 있는 거니까요. 사회보장 목적세로 하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낼 게 아니겠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낼 것이고요. 부담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그렇죠. 세금에 기반해서 소득에
목적에 기반한 소득세의 목적 기반의 어떤 사회보장세를 걷자 이거예요. 사회보장세를 걷자. 예, 그걸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그 적용 대상자들 실직자들한테 예. 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지원을 그 지원 규모는 이제 우리가 정하게 달려 있지만은 예.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그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 어떤 이런 논의가 분명히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아까 보험의 성격이 아니고 이제 공공부조의 성격이라는 말씀은 사회적 보험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혜택을 받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에 본인의 돈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에 본인이 실직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공공부조라는 것은 본인이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금에서 소득세에서 일괄적으로 걷어서 그래서 실직한 사람들을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도와주는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뭐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한 50% 이상이 어쨌든 간에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더군다나 이제 그 50%가 대개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들이라 이겁니다. 예. 아주 가장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지원이요. 예. 그러면 그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자 이제 근로소득자들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소득세에서 걷자라고 하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면세점 이하랄지 그 면세점의 면세점뿐만이 아니고 각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사 분들과 협동을 해서 상당히 세금을 살짝 이렇게 그 회피해 나가는 게 오래된 관례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우리만 소득이 다 드러나고 우리만 또 사회 부조 성격의 소득세를 또 내고 자영업은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은 별로 소득세를 안 내면서 또 그 고용보험이라는 혜택을 또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원천적으로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세금의 탈루 문제는 예. 세금의 탈루 문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예. 우리가 그렇게 따지게 되면요. 뭐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의 이 소위 말해서 유리지갑인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예. 모든 세금을 다 분리하죠 지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예, 분리한 예. 건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세금의 그러니까 탈루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하나에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자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지 접근해야 되는 문제지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과 이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까 공공부조 얘기했을 때 예. 거의 가까운 게 뭐냐면 실업부조 같은 거예요. 예. 실업부조를 이번에 이제 도입한 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도 같이 도입을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아주 취약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 50만 원에서 3개월 뭐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누더기식으로 막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지 말고 이걸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제도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뭐 추경을 하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네 이런 논의는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만약에 하면 예. 세법을 고쳐버리면. 아, 그리고 예. 이제 뭐냐면 지금 산업구조가 어쨌든 간에 예. 고용보험제도가 어쨌든 간에 사각지대가 가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증세 논쟁을 처음으로 그 최경련의 경제쇼에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보면. 아마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코 만만한 작업이 그래서 아닐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합의만 되면은 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예. 합의만 된다면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논의로 이제 이게 부상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술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실업자가 실직했을 때니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직 안 하게 하면 사실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직 안 하게 할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예. 국가가 고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상에서는요. 국가가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국가의 국가가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 고용 보장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예.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저것처럼 모시는 미국에서도 예. 법상으로 그 법률로 그것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1940년 고용법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연준에서도 사회주의 아닙니까? 아니 연준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예.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예.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완전 고용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게 이제 실업률 한 그때 아주 좋았을 때처럼 3% 정도 그거를 완전 고용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연준은. 시장이 예.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할 때 그러니까 존재하는 실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그 자연 실업이라는 그렇죠. 개념인데 예. 그거를 이제 그 인정하더라도 예. 하여간 완전 고용을 추구할 목표를 갖는 것이 1940년 고용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연준은요. 예. 강제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끝나고 와서 그 뭐랄까요? 그 취업을 해야 되는 군인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 그런 법안이네요. 그렇죠. 그것뿐만 예. 아니라 이제 국가가 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일자리를 가져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니까 예. 그거를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정신에 그 차원에서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고용 보장 국가가 국가 고용 보장제. 야, 저는 자, 근데 이거를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건. 자 이거를 있잖아요. 예. 나라들마다 세우서 예. 아까 얘기했던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예. 게 자연 실업률이 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한 3.5%가 떨어졌지만은 예. 70년 이후로 최고로 낮아진 상태라고 그랬었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완전 고용 상태를 그러니까 한 5%로 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교과서들을 예. 보게 되면요. 예. 연준도 그러니까 그것을 한 4.3% 내지 한 4.8%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한 3%대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자들이요. 예.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3% 이상은 그러니까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조차도. 예. 그러니까 실업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정도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예. 실업률을 계산해 보니까 3.7%가 나오더라고요. 아, 완전 좋네요. 3.7%인데 예.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뭐 구직 포기자 이런 건 빼고 그렇죠. 이제 계산된 그렇죠. 거니까 예. 3.7%인데 3% 정도를 있잖아요. 국가가 고용을 보장해 준다면은 예.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수 있냐면요. 어떤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이 국가는 어쨌든 간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 우리가 이 사회적 그 경제 조직체들 있잖아요. 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시장 활동에서 수익을 잘 내기 힘든 저거지만은 예. 경제 조직체지만은 예.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야당조차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들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가치 예. 되게 추구하는 활동을 되게 이제 한다는 점에서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시민 영역이 그러니까요. 예. 영역에서. 그러면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국가가 예산을 그러니까 배정을 해 주는데 예. 최저임금으로 예. 그러니까 월 최저임금 기준하게 되면 179만 5,310원입니다. 예. 거기에 주유소는 포함된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12개월을 그러니까 만약 해주게 해가지고 예. 3%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3%를 예. 이제 일자리를 줄 때 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드는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예. 그게 한 16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1년에 예. 1년에 16조 원. 자, 1년에 16조 원 드는데 우리가 올해 정부 예산이 512조거든요. 예. 512조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조 5천억 원입니다. 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예. 넘은 지가 지금 몇 해 됐는데 매년 예. 증가하고 있어요. 25조 5천억 원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업 문제를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기업들 주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그렇게 예. 하는데 16조 정도 16조 정도면은 3%에 해당되지는 예. 소위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실업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그 사회에 실업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 민간 시장에서 예.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임금이 오르겠구나. 그렇죠. 임금이 오르죠. 최저임금까지 씨름할 필요도 없이 임금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 사람 구하기 되고 싫으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이 훨씬 높아지고 거기다 뭐냐면 시장 수요가 예.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시장 수요도 커진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근데 그게 16조 정도면은 우리나라 예. GDP로 볼 때요.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난해가 1914조니까는. 이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어일 수도 아니 근데 있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금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고용보험료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고용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국가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의 종류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 숲 해설가라든가 무슨 뭐 이제 역사 기획을 뭐 가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지역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도입을 해줬어요. 예술가들이요. 예술가들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공연 이런 게 다 지금 중단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만 지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영역으로 이제 흡수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지원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런 것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가에서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안정적인 수입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사회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은 시민들의 그러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렇죠? 야, 이게 그냥 정책 아이디어로서 좀 들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도 줄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실제로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도 없고 그 일자리 예산 일부를 그러니까 여기다 투입만 하면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가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뭐랄까요? 그 일자리와 노동자들의 매칭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형란님, 건강보험도 처음 도입했을 때 사람들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자기 세금 나간다고. 저도 기억납니다. 1345님, 고용보험 10년을 붙고도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이 79%나 됩니다. 고용보험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용보험을 계속 붙는데 내기만 하고 내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게 실직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기만 하고 아프지가 않아. 너무 건강해. 그래서 나는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그럼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러죠. 저도 이제 건강보험료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는데 별로 그 혜택은 별로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을 가입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4396님, 괜찮은 일만 찾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하란 말인가요? 지금 외국인이 하는 일은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도와주면 안 되죠.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어로님, 좋게 나가면 고용보험 타게 해주고 더럽게 나가면 이건 직장에서구나. 더럽게 나가면 고용보험 못 한다고 협박하던 회사가 생각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 꽤 있습니다. 8665님, 1348님, 1509님은 정년퇴직한 후에 재취업한 65세 이상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용보험을 이분들도 이제 우리가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소개 안 한 것 중에 지금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1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무슨 이런 뭐 수산업 이런 데 임업이라든가 이런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제 정부가 이제 가입 안 해도 되게 해줬어요. 워낙 영세하다 이거죠. 1차 산업인데다가 또 5인 미만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65세 이상
늘은 여기서 이제 포함이 안 돼, 가입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예. 65세 이상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되게 15세에서 64세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고 예. 그 65세 이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금들이라든가 예. 이런 걸 받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65세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외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한 층들이 예. 많이 배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795님은 고용보험은 정말 신중해야 할 것 같은 게 소매, 홈 인테리어, 건설 기술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벌어갑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홈 인테리어 잘하면 세금 안 내고 가리 영수증 떼가지고 벌어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득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신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 이분들도 아마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홈 인테리어 업자들도. 0761님, 8933님. 농축산업 종사자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되는데요. 이것도 또 문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업 얘기했잖아요. 쪽? 예. 1차 산업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가입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아, 가입 안 해도. 예. 예. 2867님. 야, 이거 진짜 질문이 많네요. 65세가 넘은 1인 자영업자 금속 가공업을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갔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해도 나이가 많아서 훗날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65세 넘으면은 예. 그거를 제외시켜줬기 때문에 가입 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혜택도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죠, 뭘.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이제 고용 안전망, 예. 실업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회 논의인데. 안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 보장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사회 보험이라는 건요. 다른 뭐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문제가 예. 유럽도 지금 보게 되면은 소위 이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은 플랫폼 예. 노동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층에서요. 예. 35세 미만에서요. 유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5세 미만 그 이 소위 말해서 취업자 중에서 예. 거의 막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나라도 있어요. 플랫폼 노동력이요. 그게 예.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는 뭐 이들의 노동 상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금으로 이걸 전환시키려고 예. 좀 논의를 하고 있죠. 논의되고 있고 지금.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셀러리맨들이 일반적 셀러리맨들이 많이 이제 불만 갖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 이제 징수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높지요. 예. 불만이 굉장히 높죠.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세무 당국이라든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해결책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보강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예. 모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정년퇴직하고 허위로 고용보험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 비용도 공제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짜 직원들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사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곰돌이님은 결국 세금 더 거두자는 이야기. 사업주들은 직원들 내보내야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세금을 보험료를 안 내는데 왜 저기 그 대신 그 대신에 고용보험료를 예, 안 낸다고요. 안 낸다. 예. 기업주들은 예. 아니 저기 저 개인도요. 개인도 예. 세금을 가는 대신에 대체하자는 얘기인데. 잘 계산해 보면 될 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 교육세 같은 걸 특수 목적세로 걷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소주 한 병 마시게 되면은 예. 거기 소주에 거기 보게 되면 교육세라는 게 따로 이렇게 붙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에요. 비슷하게 자, 교육세 같은 경우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의무 교육 받는 사람들한테 예. 지원 사용되는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강동민 님은 법인 택시 기사인데 무늬만 정규직이지 특수 고용 노동자만 못 합니다. 이런 분들 여러 지금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논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 최백운 교수님이 큰 정부 작은 정부 그 철학적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실 거죠. 예. 예. 예, 이번 주말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최경련의 경제쇼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